기독 NGO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더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 NGO들의 여름 주요 사역들을 알아봅니다. 지역 교회 공간을 다음 세대 코딩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어린이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크레용 스쿨 체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휴가철에 즐길 수 있는 기독교 전시회가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게 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 NGO들이 있는데요. 기독 NGO들의 올 여름 주요 사역들을 장현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5일 가정폭력 피해 아동 가정 자립지원 사업 포럼을 개최하며 가정폭력 대응 방안 수립과 위기아동 보호에 앞장선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올여름에는 폭염 대비 지원에 나섭니다. 폭염 대비 지원 사업 아이시원은 지역 내 저소득 에너지 빈곤 아동 가정을 발굴해 폭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월드비전은 냉방용품 가동에 드는 전기세나 냉방용품 구입비를 가정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전국의 복지관 혹은 지역 내 관공서, 학교, 유관기관을 통해 가정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오는 8월 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유기, 방임되는 요보호 아동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지원 사업인 더 맘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나 한부모 등입니다. 기아대책은 긴급 상담과 초기 의료 지원, 주거 생계비 지원 등 긴급 지원을 비롯해 출산용품, 아이돌봄, 아동 치료 등을 지원하는 양육 지원, 가정 방문과 진로 상담 등을 진행하는 자립 지원 등에 나섭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대두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글아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한글아놀자는 행복한 홈스쿨 50명, 아동보호시설 1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8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 2회 총 10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어린이들을 위한 피해복구 사업 고초조 홈즈를 진행합니다. 또 필리핀 보홀 지역 어린이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친환경 마스크를 만들어 선물하는 캠페인 2022 우리 교회 챌린지가 오는 8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만나요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해당 캠페인으로 후원 결연을 신청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후원 대상 어린이를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역사회의 섬김과 다음 세대 교육, 아마 많은 지역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역일 겁니다. 지역교회 공간을 다음 세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어린이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홈스쿨링 프로그램 크레용 스쿨에서 진행하는 코딩 강좌 체험전입니다. 오늘의 실습 주제는 손전등 만들기와 다이얼 자동차 제작하기. 버튼 모듈과 다이얼 모듈을 이용해 손전등을 조작하고 자동차를 만들어 캠핑 소꿉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코딩 교구들을 조립하면서 상상력을 펼쳐나갑니다. 크레용 스쿨에서는 로봇과 RC카 코딩, 3D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코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구를 직접 만들고 프로그램을 다루며 명령어를 입력하여 움직여보는 흥미로운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코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곳 체험전 장소가 교회란 겁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탄생한 남연교회 꿈 읽는 책마을 도서관. 코로나 이후 도서관 운영을 재개하면서 적절한 어린이 교육 콘텐츠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좋은 콘텐츠들을 조금 마련하려고 찾아보던 중에 저희가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저희가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남연교회 외에도 수도권 지역교회 여러 곳에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를 통해 평일에 비어있던 교회 공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코딩 교육 장소로 재탄생합니다. 코딩이 궁금하여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코딩 교육 접근 방법을 제시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간을 통해 또 문화적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희도 힘쓰려고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아동 교육 콘텐츠를 통해 교회가 지역과 아동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문화생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체험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커튼을 걷고 깜깜한 공간에 들어갑니다. 성경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떠올리는 체험. 익숙했던 성경 속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색다르게 와닿습니다. 암흑에서 인생의 진짜 빛을 찾아보는 체험형 전시회 현장입니다. 전시회 어둠을 밝히는 빛은 총 4가지 코스로 진행됩니다. 체험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최대 6인까지 그룹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둠 속에서 오감을 활용한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성경 속의 장면으로 그리고 인물에 이입하여서 저희 공동체로서 이제 성경에서 직접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체험해보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의 특징은 비기독교인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기독교인에게는 묵상과 신앙 강화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기독교인, 가톨릭 신자, 탈북민 등도 전시를 찾아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넌크리스천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일부러 이제 코스에 대한 체험을 먼저 한 이후에 성경에 대한 설명을 동화처럼 이야기를 해드려요. 저희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동화 속이나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조금 직접적으로 이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시 공간에 판매되고 있는 기독교 상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증진을 위해 12개 팀이 연합한 겁니다. 전시회 주최 측은 상품 판매 수익의 10%를 장애인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복음을 느껴보는 전시, 다양한 감각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미션 네트워크가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단체는 기독교 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강제 조항과 관련해 효력 정지를 구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학 미션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사학에 적대적이거나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다며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다면 학교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학 미션은 다음 달에 교육의 정상화와 기독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제4회 전국 고교생 퓨전 국악 KCCM 경연대회가 오는 9월 열립니다. 경연 부문은 한국 전통악기나 소리를 포함한 교회음악 전 분야며 경연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이메일로 UCC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선은 오는 9월 24일 백석예대 백석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석예대는 전통음악을 통한 국악 찬양의 확산과 발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경연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유사종교 피해대책 범국민연대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법적 규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통일교와 JMS 피해 사례, 정읍 살인 사건의 실상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출신 오르가니스트 이나라 씨가 AGO 오르간 콩쿠르 즉흥연주 부문에서 대회 개최 32년 만에 한국인 최초로 2위에 입상했습니다. 부인 최지혜 씨도 연주 부문 결승에 오르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성공회대가 신임 총장에 에듀테크 기업 타임교육 CNP 김경문 전무를 선출했습니다.
김 신임 총장은 타임교육 CMP와 성공회 신문 편집장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김 총장은 다음 달 1일부터 4년 동안 성공회들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서민네트워크와 탈북동포회가 탈북난민의 강제 북송 중지를 호소하는 500번째 수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제대로 된 난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대구 달성군 논공 지역엔 캄보디아인으로만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창호 목사와 임선미 사모가 이끄는 선한 목자교회인데요.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영적 리더로 이들을 세워가는 선한 목자교회. 배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선한 목자교회의 매주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경무에 지친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입니다. 때늦은 예배이지만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의 표정에 기쁨이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예배 좋아요. 선한 목자교회는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하창호 목사가 지난 2014년 공장 밀집 지역인 농공읍에 세운 교회입니다. 농공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주시는 것 같다.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새해의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선한 목자교회는 캄보디아인이 국내에 정착하는 일을 돕고 소통과 교제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 양육 사역을 열어 조직 신학적 성경교육과 신앙훈련을 통해 훗날 캄보디아에서 목회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도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 가면 친구들은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어요. 갔으면 같이 예배할 수 있어요. 아울러 선한 목자교회는 캄보디아어로 된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전도지를 자비량으로 제작해 캄보디아에 선교하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목사는 재정난으로 평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열정과 꿈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건축을 해서 온전한 선교센터로 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선교센터로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복음이 전주 기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곳의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24년간 학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는 대구에서 전국 기독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독교사대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육자선교회 대구지방회 회장이신 강창술 장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대구지방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단체입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요, 교육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입니다. 누구나 첫 교직에 왔을 때 첫사랑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열정도 있고 또 힘을 다해 아이들한테 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어떤 교직에서 힘든 분야들을 겪다 보면 참 잃어버릴 때 있는데 이런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뒤에서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고 다시 한번 교사의 사명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학원 복음화에 힘쓰고 있으신데요. 올여름에 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 기독교사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고요. 예. 이번 행사는 주제를 세대를 넘어 모두 함께 주님께 나아가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분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부터 10일간 3일간을 우리 대구 동신교에서 열리게 되는데 8일은 전체 전국에 1000명 기독교사들이 모아서 대면으로 드리고 그다음 이제 9, 10일은 저녁에 비대면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일차에는 이제 부흥 강사로 반야울에 있는 이승희 목사님 그리고 2일차는 우리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님 3일차는 우리 내일교회 이간영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강사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요. 학교 현장의 어려운 분야를 특강 형태로 우리 김지연 약사님 그리고 김은약 선교사님 그리고 한창숙 목사님 배무성 목사님 이 네 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학생들을 맞이할 때 참 힘든 분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또 선교 사례를 성강중고등학교가 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사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정년까지 1년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남은 1년 학교 현장에서 어떤 사역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는 학교가 800개 정도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초중고 학교인데요. 교사는 2만 4천 명이요. 그리고 학생들은 30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학생들과 교사를 보면 제가 왜 이 학교 현장에 돌아왔는가를 좀 깨닫습니다. 이제 1년을 앞둔 상태에서 이분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사들과 협력해서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이번 동신교에서 열린 이 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학부형들 실제로 학교 현장에만 아이들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부흥의 좋은 말씀 듣고 또 특강을 들어서 힘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저는 1년 동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배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설 수 있을까 이런 분야에서 저는 늘 고민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1년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세대 복음 전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안동 성결교회는 14일 본교회 출신 작곡가 권성화 집사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베아토 예술인협회 소속 성악가들이 참여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음악회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모든 곡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담은 곡들로 꾸며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초연된 곡들은 중앙아트 성가곡에 수록되어 국내 성가곡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16일 안동 도원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남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한 기념대회에서는 증경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기념식에서 100주년 준비위원장 임만조 장로가 남선교회 연합회 100년사를 전현직 회장단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에 건축 중인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 상황을 보고하고 찬양사역자 정은주 집사와 김태군 목사를 초청해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지난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표방하며 동성애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몰아세우는 현장이었는데요. 여론은 이 퀴어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창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퀴어 축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결과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다시 대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이달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퀴어 축제를 바라보는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52%로 전체 과반을 넘었고요.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습니다. 반대가 2배 가까이 많은 결과인데요. 모르겠다는 응답도 25%로 적지 않았습니다. 네. 4명 중 1명은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퀴어 축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이 응답자들이 이제 52%, 그러니까 과반이 넘고요. 또 그분들의 대부분이 또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종교 그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종교가 있다는 응답자의 60%는 퀴어 축제를 반대했습니다. 네. 10명 중 6명이나 되는데요. 찬성 응답은 반면 19%에 불과했습니다. 네, 종교가 없다는 경우도 응답자의 43%가 반대하고 29%가 찬성한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요 3대 종교 중 개신교 신자의 반대가 많았는데요. 응답자의 73%가 반대해 불교 신자 54%, 천주교 신자 47%보다 수치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반대 의견은 종단마다 차이를 보였지만 종단 내 찬성 의견보다는 모두 2배 이상 많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 종교가 본인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65%가 퀴어 축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네. 퀴어 축제 때마다 과도한 노출이라든지 선정성 때문에 논란이 되긴 했는데요. 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도심에서 열렸다는 점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올해 서울시는 퀴어 축제 허가를 내주면서 2가지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신체에 과도한 노출을 하지 말 것,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신청일도 6일이었지만 단 하루로 제한했고요. 이 여론 역시 퀴어 축제의 선정성 논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심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대해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도심 외곽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도심 개최가 문제없다는 의견 9%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퀴어 축제에 미성년자가 참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의 비율은 66% 됐고 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치장이나 노출은 금해야 한다는 데도 72%가 동의했습니다. 이념적으로 보수층에서만 퀴어 축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설문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네,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66%가 반대했고 중도층 50%, 진보층도 46%나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보층의 반대는 찬성 35%보다 13%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국민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제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못 찾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저 앵커님께서 보신 게 맞고요. 대다수 일간지와 방송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외면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신뢰도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이 기관이 매주 발표하는 국정 수행평가, 사회 이슈별 조사는 많은 매체가 기사로 작성하고 있었고요. 언론사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영향으로 보입니다. 인권보도준칙에는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이 기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소수자 인권은 보장받아야겠죠. 하지만 국민 여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약속이나 한 듯 외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최근 서울 퀴어 축제 관련 보도에서도 대부분 일간 매체들은 퀴어 축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우호적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수만 명이 모인 반대 국민대회는 주변부 기사로 처리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알고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를 혐오와 차별로 몰아세우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위한 21가지 영적 비결. 필립 켈러의 그리스도, 내 영혼의 힘입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저자는 특유의 진솔하고 친화력 넘치는 필체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에피소드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회를 책에 담아냈습니다. 양과 목자의 저자이기도 한 필립 켈러 작가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고 참된 평안을 이루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힘과 심령의 평온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친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전도는 무엇일까? 축복의 아이콘 시리즈 그 4번째 이야기, 이영철 목사의 도시의 어부들입니다. 책은 이영철 목사가 불신자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거절과 변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맞게 전도도 품격 있게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목사는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복음을 품격 있게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전도 도구 3분 브릿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위로금도 지금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 보상 지원 강화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휴가철을 맞아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휴게소와 철도 역사 등 모든 교통시설의 대합실과 화장실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관련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지위를 2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지만 올해 한 단계 내려간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정부가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KF-21 시제기 1회기는 지난 19일 약 30분 동안 비행하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 등을 확인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비행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비행 시험 단계에 돌입했다며 2,000회가 넘는 비행 시험을 통해 영역을 확장해 2026년에는 체계 개발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